안녕하십니까. 신인균의 군사TV 디펜스 브리핑입니다. 오늘도 역시 아주 중요한 군사 안보, 국방, 무기 관련한 소식 중에 아주 중요한 소식 간추려서 브리핑 해드리겠는데요. 오늘은 정말 대단한 최신 무기들이 있습니다. 첫 번째입니다. 휴전선 인근에서 발사해도 평양 시내 한복판에 있는 표적을 초정밀 타격할 수 있는 초소형 정밀 유도 폭탄 스파이스 250의 최신 개량형이 공개됐습니다. F-35의 내부 무장창에 탑재해서 운용하면 그야말로 가공할 위력을 발휘할 것으로 기대됩니다. 이스라엘 굴지의 방산업체 라파엘사가 250파운드급 소형 정밀 유도 무기인 스파이스 250ER 모델을 공개했다고 제인스가 현지 시각 2월 8일 보도했습니다. 이번에 공개된 스파이스 250ER은 약 100km급의 활공 거리를 갖는 기존의 스파이스 250의 개량형으로 마이크로 터보젯 엔진을 부착해서 최소 150km 이상의 긴 활공거리를 갖는 정밀 유도 폭탄으로 개발됐습니다. 이 폭탄은 기존의 SDB 폭탄과 같은 사이즈와 중량을 가지고 있지만 최소 150km, 최대 180km급의 활공거리와 이동표적 자동 획득 및 조준 능력, 이동표적 타격 능력을 보유하고 있으며 GPS 제모에 대한 저항 능력도 보유해서 3m 이내급의 높은 정밀도를 보유하고 있습니다. 또 75kg급의 고성능 다기능 탄두를 적용해서 일반 차량이나 지휘소는 물론 일정 두께의 강화 콘크리트에 대한 관통 능력도 보유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스파이스 250ER은 F-35와 마찬가지로 4발 한 묶음으로 F-35A의 내부 무장창에 총 8발이 탑재되는데요. 소형 유도폭탄의 대명사였던 SDB를 압도하는 이 시스템, 우리나라도 도입을 검토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커질 전망입니다. 우리나라 이스라엘 방산업체들하고 교류 많이 하죠. 이 라파엘사가 스파이스 250ER이라는 활공 유도폭탄을 개발했는데 우리 한국 공군이 F-15K용 또 F-16용 또 특히 이제 지금 F-35용으로 이 SDB 정밀 유도 폭탄을 아주 많이 도입했거든요. 이 SDB 같은 경우는 이동 표적에 한해서는 72km, 고정 표적에 한해서는 110km의 정밀 타격 능력을 가지고 있는데, 그런데 이 라파엘의 스파이스 250은 그 SDB와 같은 비슷한 덩치인데 거기다가 마이크로 터보젯 엔진을 갖다 붙인 거예요. 엔진은 엔진인데 아주 마이크로 작다는 말이죠. 그 작은 엔진을 갖다 붙여서 이 활공 거리를 비약적으로 늘린 겁니다. 그래서 이동 표적에 대해서 타격을 하는데 SDB가 이동 표적에 대해서 70여 킬로밖에 안 되는데 이건 최대 180km. 그러니까 이건 거의 2배 이상의 압도적인 활공 능력, 비행 능력을 가지고 있으니까 휴전선에서 평양까지 160km 아닙니까? 그러면 휴전선 남쪽에서 그냥 평양으로 쏴도 F-35 한 대 8발씩 쫙 쏘는데 이게 각각 다른 표적을 향해서 날아가면서 정밀 유도 기능이 있고 이게 이동한다 해도 이동 타격까지 타격할 수 있으니까 예를 들어서 김정은이가 어디서 나와가지고 이동을 하고 있는데 여기에 이제 선도 차량이 있고 또 김정은이 원래 이제 VIP들은 똑같은 차를 2개를 가지고 다니죠. 어디 타고 있는지 몰라야 되니까 그렇게 김정은이 차량 좌우 양측에 어떤 경호 차량 이거 가면은 8발 쏴가지고 F-35 한 대 딱 뜨면 이거 8발 쫙 쏴서 이동하는 거 다 따라가 버리니까 평양에서 움직이는 거 그냥 한 행렬 자체를 그냥 다 때려 버릴 수 있는 것이죠. 그래서 미국 무기 아니라 하더라도 우리가 이스라엘하고 어차피 지금 무기 교류 많이 하고 있으니까 이 스파이스 250ER 좀 도입을 하면 김정은이 어디 차 타고 어디 가겠습니까? 지금 대한민국 정부의 정권 같으면 그러거나 말거나 다니겠지만 혹시 좀 보수 우파 정권이 들어오고 또 그렇게 된 상황에서 미국하고 관계 좀 안 좋고 이렇게 되면은 정말로 승용차 타고 평양에서 어디 다니기 힘들겠죠. 이런 미사일 가지고 들어오면. 그래서 이런 미사일을 활용해서 F-35의 능력을 극대화시키는 이런 아이디어 한번 내보면 어떨까라고 생각이 되고 특히나 이게 관통 능력까지 가지고 있어요. SDB 같은 경우도 그들의 주장대로라면 최대한 1.2m 정도를 관통할 수 있다라고 하는데 여기도 알려지진 않았으나 밝히진 않았으나 관통 능력도 가지고 있다고 하니까 건물 내부에 있는 그런 타겟까지 격파할 수 있죠. 물론 지하시설은 힘들겠지만 그래서 이런 거 한번 도입했으면 좋겠다라고 생각이 되고요. 두 번째 또 무서운 무기가 있는데
갈수록 사정거리가 늘어나는 중국과 러시아의 초장거리 공대공 미사일에 대응해서 미국이 엄청난 물건을 개발하기 시작했다는 소식입니다. 단순히 사거리만 들인 경쟁국과는 개념 자체가 다른 새로운 무기체계가 등장할 전망입니다. 미 국방부 산하 방위고등연구계획국 일명 다르파가 전투기 등 항공기에 탑재되는 공대공 드론의 개발을 위해 세계 업체와 계약을 체결했다고 디펜스 블로그가 현지 시각 8일 보도했습니다. 다르파는 로키드 마틴, 제네럴 아토믹스, 노스롭 그루만 등 세계 업체와 일명 롱샷이라고 불리는 공대공 드론의 1단계 설계 계약을 체결했는데요. 이 계약에 따라 이들 업체는 항공기 탑재가 가능한 공대공 미사일 캐리어 드론을 개발하게 됩니다. 이 드론의 컨셉은 항공기에서 발사되어 수백 킬로미터를 날아간 뒤에 내장된 공대공 미사일을 적기에게 발사하는 형태로 개발되는데요. 이렇게 되면 최대 200km급의 기존 암람 공대공 미사일의 사거리가 적게는 300에서 400km에서 최대 500km 이상까지 늘어나게 되는 효과입니다. 다르파는 롱샷은 유인 전투기의 생존성을 극대화시키기 위해 개발되는 것으로 이것이 전략화되면 미군 전투기들은 적의 위협권 밖에서 미사일 공격을 퍼부을 수 있게 된다라고 밝혔습니다. 미국은 롱샷 프로그램의 성공적인 개발을 뒷받침하기 위해 오래전부터 협동 교전 능력을 키우는 데 많은 투자를 해왔는데요. 미래 공중전의 패러다임을 바꿀 이 엄청난 무기 개발에 과연 중국과 러시아가 어떤 대응책을 내놓을지 지켜봐야 하겠습니다. 와, 대단합니다. 이게 바로 이제 협동교전 능력, CEC의 총화라고 할 수 있는데, 우리 한국도 뭐 육군, 해군, 공군 할 것 없이 다 CEC, 이 협동교전 능력으로 가야 돼요. 미국은 이미 지금 완전히 지금 보편화시키고 있고, 일본도 1990년대부터 이 협동교전 능력을 아주 연구를 많이 하고 배치를 하고 있죠. 우리는 뭐 너무 늦어요. 이런 부분에 대해서. 자, 이건 뭐냐 하면은 전투기나 폭격기에다가 암람 공대공 미사일을 답니다. 이 암람 공대공 미사일은 지금 이제 암람 D형 최신형까지 나왔는데 최대 사거리가 한 200km 돼요. 그런데 그러면 200km짜리 암람 미사일을 쏘려고 하면은 일단 이 전투기가 적 타겟에서 200km까지는 접근을 해야 되죠. 그런데 요즘은 중국이나 러시아도 250, 300km 이런 공대공 미사일을 가지고 있으니까 내 미사일을 쏘아서 적을 격추시키려고 하면은 적의 미사일 사거리에도 내가 들어가는 겁니다. 물론 스텔스 같은 경우에는 이제 이런 것이 조금 더 들어갈 수 있지만 재래식 무기라든지 재래식 전투기, 그러니까 4세대 전투기, 우리 F-15K, F-16 이런 것들은 내가 쏘면 적도 쏘는 겁니다. 나에게. 그러면 요즘은 먼저 쏘는 게 이기는 겁니다. 사거리가 워낙 길고 레이더 성능이 워낙 좋기 때문에. 그러면 불안하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이걸 롱샷을 밑에다 달고 이 롱샷에다가 암람을 2발 또는 3발을 집어넣는 겁니다. 뭐 지금 이 형상은 뭐 한 2발 정도로 보이는데 어쨌든 암람 2-3발을 집어넣는 겁니다. 그렇게 해서 이놈을 날리는 거예요. 이놈을 날리면 이게 지금 활공 그 기능이 있기 때문에 이게 이제 공중에서 한 200km에서 300km를 활공하는 겁니다. 그리고는 여기에서 한 200-300km를 전진해서 거기에서 암람을 다시 쏘는 거예요. 그 암람이 또 200km 날아가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제 이 전투기 레이더는 뭐 요즘 뭐 아무리 전투기 레이더 성능이 좋아진다 하더라도 전투기의 그 노즈콘, 이 주둥이에다가 레이더를 집어넣어야 되기 때문에 크기가 어쨌든 제한적이죠. 레이더 크기가. 레이더 크기가 작다라고 하는 것은 멀리 보기가 힘들게 되겠죠. 그러면은 이 롱샷에다가 암람을 장착해서 한 500km 밖에 있는 적을 공격하려고 하면은 최소한 내 레이더가 500km는 유도를 해줄 수 있어야 되는데 전투기 레이더로는 그러기가 힘들죠. 그러니까 이제 공중조기 경보 통제기, 우리 한국어로 치면은 E737, 피사이 이런 것들이 500km 타겟팅을 해줄 수가 있으니까 이게 이제 협동교전입니다. 쏘기는 내가 쏘고 타겟팅은 조기 경보기 해주고 협동해서 전투하는 거 아닙니까? 서로 간에. 그래서 조기 경보기하고 전투기하고 이렇게 같이 가다가 조기 경보기가 야 저기 중국 전투기 온다. 한 500km 밖에. 지금 저 중국 전투기의 의도가 우리를 공격하려고 하는 것 같다. 그럼 우리가 먼저 때리자. 쏴버려. 그러면 이제 이 F-16이라 하더라도 이걸 양쪽 날개 한 개씩 지금 이제 그러면 암람 4발 달고 있는 건 마찬가지 아니겠습니까? 그러면 오른쪽에 있는 거 먼저 이제 쏩니다. 그럼 한 300km 쫙 날아가죠. 거기다가 이제 중국 거 한 500km 딱 접근했다. 다시 거기서 발사 쫙 하면은 이제 날아가서 뭐 하나의 타겟당 2발을 쏘니까 이 유도는
조기 경보기가 이 레이더는 500km 충분히 커버가 되니까 조기 경보기가 유도를 해주고 이제 이렇게 하는 거예요. 그러면 중국 전투기가 접근하기 전에 먼저 그냥 뭐 우리 F-16이라 하더라도 타격할 수 있죠. 또 이제 이걸 바꿔서 미국은 왜 그럼 또 이걸 하느냐? 폭격기. B-50이나 이런 엄청난 덩치의 폭격기가 또 날아갑니다. 날아가는데 이게 이제 전투기의 엄호를 어느 순간 받을 수 없을 수도 있지 않습니까? 그럼 폭격기 하나에 이런 거 이제 아주 위급한 자위적인 어떤 그 무기로 하나씩 달고 있는 겁니다. 그러면은 우리 제공 엄호 전투기가 없다든지 또는 우리 제공 엄호 전투기가 뚫렸다든지 이럴 때 이제 적 전투기가 확 이 쇄도에 들어올 때 이걸 또 쏘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 당연히 폭격기가 가니까 그 인근에서 조기 경보기가 또 작전을 해주죠. 그럼 조기 경보기가 또 유도해주고 이제 이런 식으로 해서 협동 전투를 하게 되는데 자 이렇게 되면 당연히 또 이건 또 스텔스 형상이니까 아예 뭐 미사일이 날아오는지조차도 모르고 있다가 그냥 미사일 맞는 거죠. 적 입장에서는 북한이야 뭐 이러는 거다 저러기나 알 수 없는 것이고 이제는 중국이나 러시아 같은 정상급 군사력을 가진 그런 국가도 우리가 이런 롱샷 프로그램을 가지고 조기 경보기와 협동 교전 능력 또는 이지스함이 또 유도를 해줄 수도 있어요. 이게 다 이제 협동 교전 능력이니까 뭐 조기 경보기 없으면 이지스함은 이지스 레이더 이건 또 1000km를 보니까 이게 또 이제 유도를 해줄 수도 있고 이게 바로 협동 교전 능력입니다. 우리는 뭐 야 해군은 해군대로 공군은 공군대로 이렇게 막 하는데 그게 이제 제대로 된 군대는 야 해군이 공군 거 유도해줘 이제 이렇게 다 되는 겁니다. 자 그러니까 이런 그 정말로 이지스함 1조 원 주고 샀고 전투기 하나 1000억씩 2000억씩 주고 샀으면 그 전투기와 군함의 능력을 극대화시켜서 서로 간의 협동 능력을 키워서 같이 협동 전투할 수 있는 이런 무기 또 이런 시스템으로 우리 전술도 개발해야 되고 할 수 있습니다. 우리도 안 해서 그렇지. 그리고 이런 무기도 가져오면 중국이나 러시아도 우리 서해에서 또는 러시아는 동해에서 크게 겁을 내지 않아도 되는 상황이 올 수도 있다. 한번 기대해 보겠습니다. 그런데 우리 국방부가 이런 거 할까요? 했으면 좋겠습니다.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